한미 두 정상은 오늘 굳건한 한미 공조를 재확인하고 평창 올림픽 기간 군사 훈련 중단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강풍까지 동반한 눈폭풍이 뉴욕 일원을 강타하면서 도로에는 사고가 잇따랐고 항공기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오는 2020년 인구조사 질문지에 시민권자 여부 등 체류 신분을 묻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인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35에서 44세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금이 5억 5천만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전화통화에서 굳건한 한미 공조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평창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30분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통화를 통해 남북 간 대화 재개 국면에서 한미 공조가 변함없이 유지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평창올림픽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는 한편 올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고 대신 양국군이 올림픽의 안전 보장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을 경우 한미 연합훈련의 연기를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께서 저를 대신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우리는 남북대화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 성사를 평가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며 남북대화 과정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고 말하고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욕 일원에 강풍을 동반한 눈폭풍이 강타했습니다. 미끄러운 도로에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고 항공기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다시 급강하합니다. 내일 뉴욕 지역 최저 기온은 섭씨 영하 16도에 강풍까지 예보되고 있어 체감 온도는 섭씨 영하 3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계속된 강추위에 오늘은 강풍을 동반한 눈폭풍까지. 미 동부 지역이 살인적인 한파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폭풍은 지역에 따라 최고 10인치까지 적설량을 기록했으며 뉴욕과 뉴저지 대부분의 지역에 5인치 내외의 적설량을 보였습니다. 오늘 뉴욕 지역 낮 최고 기온은 화씨 25도, 섭씨 영하 4도를 기록했지만 순간 최고 시속 48마일에 달하는 강풍이 불어 체감 온도는 낮에도 섭씨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파는 북쪽 위스콘신주부터 최남단 플로리다주까지 동부 지역 전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1989년 이후 29년 만에 1인치의 눈이 내렸습니다. 추위로 인한 사망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2명,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눈폭풍으로 차량 통행은 물론 동부 지역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오늘 하루만 2,70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암트랙 운행도 대폭 지연되는 등 동부 지역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오늘 밤 눈이 그치면 내일과 모레는 강추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내일 뉴욕 지역 최저 기온은 화씨 4도, 섭씨로는 영하 16도입니다. 강풍까지 동반해 체감온도 영하 30도에 살인적인 추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매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 2020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인구조사 때에는 시민권자 여부 등 응답자의 체류 신분을 묻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인터넷 매체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12일 센서스국에 보낸 서한에서 더 정확한 시민권자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체류 신분 질문 항목에 포함을 요구했습니다. 투표권 행사에서의 인종차별을 금하고 있는 1965년 투표권법 제2조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센서스 전문가들에 의하면 법무부의 요청대로 체류 신분 문항이 포함될 경우 센서스 참여를 기피하는 소수의 인구가
인구가 늘어나 정확한 인구 조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연방 하원과 주의회 선거구, 재조정 등에도 영향을 미치며 연방정부 지원금도 적재적소에 배분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실제 지난 1997년 공화당이 제출한 연구 결과에서도 센서스의 부정확한 인구 집계로 인해 435석의 연방 하원 의석 가운데 최대 26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측은 지금까지의 소규모 ACS 데이터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가 센서스국에 요청한 새 질문 항목 추가는 추가 비용도 수억 달러에 이르고 현실화에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인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35에서 44세로 나타났습니다. 또 무직이나 전업주부가 절반을 차지하면서 이들의 영주권 취득은 가족 이민을 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연방국토안보부가 발표한 2016 회계년도 영주권 취득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한인 2만 1,801명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35에서 44세가 가장 많았으며 직업별로는 경영 및 전문직, 종류별로는 취업 영주권이 가장 많았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전체의 28%를 차지한 6,105명은 35에서 44세, 다음은 22%를 차지한 4,926명이 25에서 34세였으며 18세 이하는 3,80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45에서 54세 3,455명, 18에서 24세 1,533명, 55에서 64세 1,228명, 그리고 65세 이상 745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직업군별로 보면 경영 및 전문직 다음으로 판매업 718명, 서비스업 501명, 생산직 403명 등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전체 절반에 해당하는 9,452명은 무직 또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무직이나 전업주부의 대부분은 가족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주권 종류별로는 취업 영주권이 가장 많아 13,463명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이민 1,250명, 시민권자 직계가족 7,053명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여파로 관광업계뿐 아니라 대학가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캐나다 등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전국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에서 외국인 유학생 감소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학들은 재정 긴축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정난 여파가 큰 대학은 명성이 높지 않은 공립대 등으로 유학생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 유학생 수는 크게 늘면서 100만 명을 돌파했고 이들이 창출하는 경제 효과는 39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주춤하던 유학생 수 증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의 여파로 지난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유학생들은 미국이 아닌 캐나다나 호주 등 다른 영어권 국가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학기 유학생 수 944명을 기록한 센트럴 미주리대는 직전 학년과 비교해 무려 1,500명이나 줄면서 대학 재정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11월 국제교육연구소가 전국 500여 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학기에 입학한 유학생 수는 직전 학년도 대비 평균 7% 감소했습니다. 반면 토론토 대학 등 캐나다 대학들은 입학 신청이 최소 25%에서 많게는 80%나 급증했습니다. 여행, 유학, 취업 등에서 모두 미국을 피하고 있어 관련 업계와 이민사회 전체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북동부 지역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를 떠나는 인구 유출 현상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2일 이사 전문 업체 유나이티드 밴 라인스에 의하면 뉴욕과 뉴저지주의 타주 이사 비율이 61%와 63%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뉴저지주는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타주 이주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올해 역시 일리노이주와 함께 동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리노이, 뉴저지, 뉴욕 다음으로 타주 이주 비율이 높은 상위 10위권에는 커네티컷, 캔자스, 매사추세츠, 오하이오
아이오와 켄터키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뉴저지를 떠나서는 주로 서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고 동부 지역에선 버몬트와 남동부의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거주 비용과 날씨, 일자리 때문으로 거주 비용이 낮고 온화한 기후를 찾아 또는 일자리 성장률이 전국 평균 또는 그 이상인 곳으로 떠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편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주는 버몬트로 68%의 유입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새해 신년 연설에서 쿠오모 주지사는 교통 혼잡세를 픽스 NYC가 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극심한 반발에 부담감을 느껴 직접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3일 얼바니 주청사에서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2018 신년 연설이 있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특별위원회인 픽스 NYC에게 뉴욕시 전철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재원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그동안 퀸즈 브릿지, 맨해튼 브릿지, 윌리엄스버그 브릿지, 브루클린 브릿지 등을 유료화함으로써 맨해튼 교통 혼잡을 막고 뉴욕시 전철 개선 재원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주장해왔습니다. 당초 이날 신년 연설에서는 쿠오모 주지사의 교통 혼잡세 도입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측됐었지만 직접 발표하지 않고 픽스 NYC로 넘긴 것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시 교통 혼잡세 도입 문제는 매우 어려운 선택이지만 어렵다고 무조건 피할 수는 없다며 뉴욕시 교통 혼잡세 도입이 재원 해결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쿠오모 주지사의 신년 연설에서는 이민과 교육, 복지, 환경, 지역개발 등에 관한 개선안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 리버티 디펜스 프로젝트의 지속적 시행과 드림 액트 통과를 위한 노력, 프리킨더가든 2배 증원 계획, 보다 저렴한 차일드 케어 서비스 마련을 위한 전담반 설치, 대학교 캠퍼스에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무료 급식센터 설치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뉴욕주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세제 개편의 중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면 업체들의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이 5년 만에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사실상 업체가 이겼지만 미국에서는 연방 법원에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지법은 지난 2013년 한국라면 유통업체와 소비자가 농심과 오뚜기 8도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을 인정했습니다. 최초 소송 제기 5년 만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당초 소송에는 사명도 포함됐으나 사명은 2016년 150만 달러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원고들은 업체들의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농심 등 업체들은 지난 2015년 한국에서 제기된 같은 소송을 근거로 소송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2012년 한국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게 과징금 1,354억 원을 부과했지만 한국 대법원은 가격 인상에 관해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실상 업체가 이긴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법원에서는 이를 거부함으로써 1월 23일 변론기일 결정 공판을 통해 향후 재판 진행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소장에 의하면 라면 업체 간부들은 2000년 말 혹은 2011년 초에 서로 만나 가격 인상을 합의했고 이후 실제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으며 미국에서도 6차례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도매업체는 44%, 소비자는 31.3% 비싼 값을 주고 라면을 사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워볼 복권 추첨이 어제 또다시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는 6일 추첨의 당첨금은 5억 5천만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파워볼 복권 당첨 금액이 미 복권 사상 8번째로 높게 치솟았습니다. 4억 6천만 달러 당첨금은 3일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5억 5천만 달러로 올랐습니다. 미 복권 사상 가장 많은 당첨금은 2016년 1월 13일 추첨된 파워볼 복권으로 3명이 공동 당첨돼 16억 달러를 나눠 가졌습니다. 지난해 8월 23일 추첨된 파워볼 복권은 당첨금이 7억 5천 879만 달러로 당첨금 액수로는
통령은 2위였지만 한 명이 홀로 당첨돼 당첨금 수령 액수로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당첨 확률은 2,922만 분의 1로 알려졌습니다. 44개 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판매되는 파워볼 복권은 29년에 걸쳐 분할 수령할 경우 5억 5천만 달러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수령 금액은 3억 4,800만 달러로 줄어듭니다. 한편 5일 추첨이 이루어지는 메가 밀리언스 복권의 당첨금도 4억 1,8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사업위원회가 LA 카운티 내 천연가스 공급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방침을 밝히면서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 업주들을 포함한 LA 카운티 사업체 연합은 가주 공공사업위원회의 일방적인 천연가스 공급 중단 방침과 관련해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번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가주 공공사업위원회는 포토렌치 가스 누출 사고 이후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일 LA 카운티 내 신규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오는 3월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 명령을 표결에 붙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 사업체 연합은 천연가스 금지령이 시행될 경우 병원과 식당, 호텔 등 지역 내 비즈니스 700여 곳의 매출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피해 대상은 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은 물인 원수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자연에서 채취한 물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최근 지하수나 강물 등 자연에서 채취한 원수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섭취 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자연 상태의 물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그리고 기생충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섭취를 삼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위나 흙 속에서 형성되는 비소 등의 발암물질이 지하수에 침투돼 설사나 콜레라뿐만 아니라 심각할 경우 소화 마비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야생동물의 배설물에서 옮겨오는 기생충도 물속 성분에 포함될 수 있다며 검증된 여과 과정을 거친 물이 인체에 가장 안전한 물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위험에도 원수를 찾는 소비자들이 급증하면서 물값 또한 2.5갤런당 37달러에 판매될 정도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CDC는 환경보호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여과 과정을 거친 물을 마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물을 끓여 마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WH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50만 2천 명이 오염된 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홍지연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한국어와 중국어, 스페인어 등 10가지 언어로 번역된 2018년도 무상 프리-K 안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안내 책자에는 맞춤형 프리-K 프로그램 옵션, 프리-K 지원 방법과 절차, 구비 서류, 아동 조건에 따른 입학 허가 가능성이 높은 프리-K 프로그램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올해 가을 학기 프리-K 프로그램 신청 대상은 2014년 출생 아동을 둔 가정으로 2월 5일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45분쯤 맨체스터 플리전트 애비뉴에 있는 본천 치킨 매장에서 요리사 노리스 잭슨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일 경찰은 범행 후 현장에서 도주한 본천 치킨 매니저인 제임스 굴스비와 매장 매니저 한인 입양아 여성 리앤드 로비 테일러를 체포했습니다. 식당 리뷰 웹사이트 옐프에 올라온 리뷰를 둘러싸고 벌어진 말다툼이 결국 총격으로까지 번진 것입니다. 뉴욕 나눔재단은 한인단체를 비롯한 아시안단체 총 48곳으로부터 기금 수혜 신청을 받아 심사 과정을 거친 후 2018년도 기금 수혜단체 9곳을 발표했습니다. 뿌리교육재단과 대마얀 미그란트 워커스 어소시에이션, CIDA, 이노비, 에스더하 파운데이션, 사랑의 집 등 8개 단체에는 각각 12,500달러를, 뉴욕 가정상담소에는 2만 달러 등 총 12만 달러가 배분됩니다. 뉴욕 한인 테니스 협회는 새해를 맞아 어린이 무료 테니스 교실을 마련합니다.
전문 티칭 프로가 강사로 초청되며 1월 12일과 19일 양일간 오후 8시 30분에서 10시까지 퀸즈 플러싱 USTA 내셔널 테니스 센터 실내 코트에서 진행됩니다. 테니스를 처음 시작하거나 초급 단계의 7세 이상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사전 등록할 것이 요구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강풍과 함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 섭씨 영하 9도, 밤 최저 기온은 4도, 섭씨 영하 1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강풍과 함께 기록적인 추위가 계속됩니다. 일요일은 흐리고 다시 눈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은 기온에 따라 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눈으로 고생 많은 하루였습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